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6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우스컵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당이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요경주 때도 광명 경주 신양호하고 임규태를 선발급에서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임규태가 신양호 취입하면서 아쉽게 복승만 46배 발생이 됐었는데 전일도 그랬습니다. 배수철이 가면 한재호와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배수철이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한재호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취입이 나왔어요. 결국 배수철 한재호가 아니라 한재호가 배수철을 취입하다 보니까 복승 39배 걸마 40배 가까운 배당만 복승 배당만 만족하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경주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김지광의 장경도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우성식이 사이에 꼈습니다. 버텼어요. 김지광, 우성식, 장경동 1차과 3차권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우성식이 2차권 진입하면서 배당이 좀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일 상당히 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강진남 또 낙차 사고까지 당하다 보니까 결승 진출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결승 가야 될 김시우, 이용이 전용규가 고전하다 보니까 일반 레이스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입장에서 인정받고 경주력 펼쳐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이 가능하죠. 강자들이 대부분 비파업 쪽인데 파업 쪽 선들이 상당히 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경주는 김시우의 우승 무난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경주 손재하고 조재호 청평팀 협공은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1, 3번 파업의 협공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8경주도 이용희가 명경민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경민 자체가 이번에 차 상당히 좀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서 김성현을 중심으로 하는 파업 반경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경주 전용규 깝깝하죠. 금요경주 때도 전용규 2차권 놓고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전일도 또 강진남과 싸우다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금일 전용규 연대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 유성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전영규 선행 시속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고정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경주 강진남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차 출전에다가 연대 세력이 사봉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록, 이진원, 김명섭 연합 펼쳐 나간다면 강진남 빠질 가능성 다분한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1경주 김홍일 외에는 나머지 6명의 선수가 파업입니다. 그 점 때문에 조봉철 때리고 이명현의 뒷자리를 유성철, 안정이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전 조봉철이 6대1로 쌌었는데 내선 잡으니까 버텨냈습니다. 김홍일이 내선 잡아버린다면 조봉철이 못 넘어서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지저올란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우, 강진남,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좀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 김시우를 중심으로 우성식하고 허동혁은 비파업입니다. 나머지 최창훈, 성정훈, 이승현, 김경갑은 파업 선수인데 파업 선수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시우가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김시우 머리 치면은 무난하게 명경민 활약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수철을 중심으로 한재호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도 선수 동반 입상 하는 듯 했습니다. 배수철이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한재호가 분위기가 파악 못하고 취입이 나오다 보니까 배수철의 한재호가 아니라 한재호의 배수철을 들어왔습니다. 복승 거의 40배 가까운 배당 복승만 만족했었는데 김시우가 고전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금일은 우성식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충분히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성식입니다. 금요경주 때는 때려서 죽 썼습니다. 전일은 또 빠져야 되는데 버티다 보니까 김지광, 장경동을 노려봤는데 우성식이 버텨내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괜찮습니다. 김시우가 이런 편성에서는 때려도 우성식과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최창훈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 자리 잡기 때문에 우성식이 때려주고 김시우의 뒷자리는 허동혁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허동혁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금요 경주 때는 잘 쫓아갔습니다. 금일도 김시우 잘 쫓아가면 김시우 후미 허동혁이 잘 쫓아가게 된다면 3번과 5번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최창훈을 챙겨줄 이유는 없죠. 성종환을 챙겨줄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이승현, 김경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동혁이 금요일 경주처럼만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주의 중심은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5번 차선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시우 전일 기다리다가 배수철에게 젖히기 당했었던 것처럼 1번의 선행을 3번이 믿고 5번이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도 있죠. 오히려 최창훈 젖히기 타이밍 잡아 나가거나 최창훈이 힘을 쓰고 성종환, 이승현, 김경갑이 외선에서 날라온 우성식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 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창훈의 성종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훈의 우성식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2나 4-1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시우가 강하기 때문에 20% 내외에서는 배당 만들어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 인정하고 우성식과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경주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허동혁까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비팝 라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번하고 1번, 5번 3명의 중에서 1명이 털린다면 허동혁이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상훈과 성종환의 연합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손재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도 부상 이후 출전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시속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재우가 조재와 협공을 통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손진철은 아무래도 후미 마크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2번, 6번 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묵이 덮고 시작하고 최영, 장태찬, 이지일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손재우가 또다시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는데 우리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니다. 손재우가 때리고 조재우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청평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 자체가 희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최영이 장태찬과 협공 펼쳐 나가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이죠.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재일이 간만에 1번 뒤에 쫓아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3이나 1호를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과 1호입니다. 특히 1번과 3번의 파업 라인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재일이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영의 뒤를 잘만 물고 가게 된다면 2차권 몰라도 3차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2차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은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3번 먼저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우가 금일만큼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조재가 철저하게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청평 완승이에요. 4번,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손진철이 손재우의 뒤를 물고 가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1번이 4번을 끌어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하고 1번 청평 완승이죠. 4번하고 6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손재우가 얼마만큼 타점 잡고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재의 착순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 1번, 3번 파업 라인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3 먼저 파업 라인의 협공 가능성을 먼저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용희가 과연 명경민 활약에 나가면서 김영석과 협공을 통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현을 중심으로 장경동, 이재호, 홍석환 파업 라인이 4명이 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명경민이 잘 때려주면 이용희는 몰고 와서 추입은 가능하죠. 하지만 명경민 자체가 희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용희, 명경민만 바라보다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이용의 직선 취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시성만 좋다면 이용이 후미권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후미권에서 저측이 나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명경민의 선행감만 좋다면 이용이가 몰고 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2번의 직선 취입발을 이번 편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김성현이 외선에서 날라오죠. 아무래도 2번이 5번 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2번과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하고 2호입니다. 2, 3하고 2호 경주가 두 차권, 아무래도 2번이 취평이기 때문에 3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2번 작전 달라질 수 있다. 2번, 3번 쪽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렸는데 시속이 연이틀처럼 안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이용이도 명경민을 지켜주자니 어렵고 또 넘어서자니 어중간한 작전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김성현이 넘어서거나 홍석환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이 고전하게 된다면 김성현의 홍석환 정도는 김성현은 홍석환이죠.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7번,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지조 걸릴 때는 이조가 상당히 좋았어요. 연이틀을 아쉬웠습니다만 힘을 써서 버텨내고 2번, 5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 5번과 6번과 7번을 5번이 활약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장경동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정도는 이용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5번 놓고 한번 57이나 56 5사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의 선행감만 좋다면 이용의 견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불안하죠. 명경민이 시속이 안 나왔기 때문에 30%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기입니다. 전용규 큰일 났습니다. 강급 후 제대로 제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요경기 때도 취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성록에 전용규를 권해드렸었는데 21배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죠. 전일은 또 장진남하고 싸우다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고전을 놓지 못했습니다. 강급 후 첫 경주 때렸다가 버텨내지 못하면서 고전까지 했었죠. 그런 전용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용규 연어가 정동호하고 김종현밖에 없는데, 정동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지도 뭐하고 전용규가 정동호를 달고 때려도 뭐하죠. 선행 시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편성 전용규 배당만 축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전용규보다는 그래도 류성이 전일 마크되니까 그러니까 직선에서 취입까지 나올 뻔했어. 조봉철 취입까지 나올 뻔했었습니다. 금요일 때는 희석이 안 났었고 베스트를 아쉬웠었죠. 저측이 나섰었는데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아쉽게 복승에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두 선수가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유성이가 때리고 배수철이 몰고 가거나 배수철이 유성이 달고 쏘게 된다면 이번 편성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을 완전히 견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쭉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용기가 외선에서 꾸역꾸역 날라오게 된다면 조회수철 뒷자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두 차권 중에선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하고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용규가 이번 편성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머리도 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배수철이 때려주고 류성이가 몰고 가게 된다면 오히려 류성이가 넘어설 가능성, 전용규가 또 류성이를 막해 나갔을 때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같아요.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병선이 때려주고 3번이 몰아가서 짧게 추패 나가는 김병선도 내선 잡으면 시속감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편서 전용규 머리가 아니라 전용규를 2차기나 차기를 밀어내서 한번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1번, 3번 복승 중심으로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죠.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하고 때릴 수 있는 김병선과 묶어서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보고 싶은 사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려도 시속이 안 나오죠. 추입도 안 나옵니다. 또 연대도 없기 때문에 전 영규 득점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기 때문에 마크 추입보다는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강진남 전일 몸싸움 펼쳐 나가다가 전영규하고 몸싸움에서 걸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재일과 전영규의 사이에 끼다 보니까 앞바퀴가 흔들렸어요. 결국 낙차 사고 당하면서 아쉬움을 당했었던 전영규 강진남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강진남 입장에서는 차봉수하고 김유승, 박상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차봉수가 때려주고 강진남이 몰고 가고 뒷자리를 김유승이라든지 박상수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반 자리 선정은 할 것 같습니다. 한데 이성록, 김명섭, 이진원 비법 라인이 상당히 견고하죠. 이성록이 때려도 되고 김명섭이 때려도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강진남, 차봉수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 금요일 때 이성록 보내드려서 금요일 때 이성록에 전영규 보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고 전일은 이성록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록이 때려주고 김명섭이 이성록 몰가서 추입해 나가고 이진원이 막혀 나간다면 강진남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전 김명섭이 직전 회차처럼 이성록 활에 나가면서 추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당연히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이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7번과 5번 동반 입장까지는 이번 편서 비파업 라인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다. 강진남이 낙차 출전에다가 차봉수밖에 믿을 구석이 없는데 차봉수 시속이 안 나옵니다. 1번하고 7번이 덮고 시작한다면 깝깝할 수밖에 없어요. 1번, 7번 먼저 7번하고 1번 먼저 7번,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강진남이 차봉수와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게 된다면 이성록, 김명선 홈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진남이 차봉수를 달고 쏘는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의 뒷자리를 박상서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이 때려주고 박상서가 마크 된다면 18기 동기생이에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하고 6번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진남이 낙차 털털 털어내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2, 3, 2, 6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차권 견주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공격적인 승부 가져가고 싶다는 점에서 7번과 1번의 동반 입장을 먼저 7번과 5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목승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강진남을 빼자니 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비파업 라인이 완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아무래도 3복승은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점검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강진남보다는 비파업 라인 쪽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김홍일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6명은 파업입니다. 직전 회차는 완전히 다르죠. 직전 회차는 조봉철이 파업이었었고 나머지 6명이 비파업 선수들이었었는데 결국 조봉철의 기습에 비파업 선수들 와르르 무너지면서 김시우가 직선에서 취입, 조봉철이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조봉철 경주감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권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봉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명현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 금요 경주 때는 망신 당했었죠. 3차권 밀려나면서
배당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일은 안정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조봉철이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선행 나서고 특선에서는 강급자 이명현이 이를 활약에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봉철하고 유성철 철자 들어가는 두 선수가 진주팀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이명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유성철은 이명현을 인정하는 경준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봉철이 젖히고 이명현이 짧게 추입하고 유성철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 패성 강급자들이죠.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패성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나주광주 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현 선행 훈련이 덜 됐는지 금요일 때는 고전을 했어요. 하지만 전일은 추입은 문제없이 나왔었다는 점에서 2번 때려주고 이명현 추입해 나가는 7번,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패스 유성철이 따라 들어간 작전 가능하죠. 7번과 6번 정도는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2하고 7-6입니다. 7-2하고 7-6 경주권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2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다분하죠. 직전 회차랑 완전히 반대 양상으로 흘러갈 수는 있어요. 직전 회차는 혼자 쌌었던 조봉철이 먼저 기습 나섰었고, 금일은 김홍일이 비파업이 있기 때문에 혼자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홍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이 가능하죠. 김홍일이 버텨낸다면 안지영이 후미권 쫓아가거나, 김홍일이 버텨낸다면 김지광이 후미권 밖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성철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머리죠. 4-1하고 4-3, 4-6인데 배당, 복승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봉철하고 이명현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복승 배당이 괜찮다면 4-1과 4-3, 4-6 경주권 복승 중심으로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4-1, 4-3, 4-6 경주권 쪽으로 한번 이번 편성 세차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봉철이 훨씬 많습니다면 이명철을 몰가서 짧게 추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성철까지는 불러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2번, 6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7번, 2번, 6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김홍일의 버티기가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3복승도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고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